안녕하세요. 35년 임상 경험을 가진 노인치의학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해온 양치 습관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구강 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다니는 68세 이모 할아버지는 평생 유지해온 양치 습관 때문에 심각한 잇몸 태축과 치아 민감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73세 박모 할머니는 잘못된 양치 방법으로 구강 내 염증이 악화되어 당뇨 조절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국내 대형 병원 구강내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78%가 부적절한 양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이로 인한 구강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의 양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오래된 양치 습관을 고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소중한 건강을 지킬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35년 치과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0대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양치 습관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첫 번째, 강하게 양치질하면 오히려 치아와 잇몸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양치질을 세게 하면 치아가 더 깨끗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 35년 치과 의사 생활 동안 본 수많은 환자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60대 이후에 강하게 양치질을 하면 치아의 범랑질이 마모되고 잇몸이 퇴축됩니다. 이로 인해 치아 민감증, 충치, 심지어 치아 상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에는 범랑질이라는 보호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범랑질이 점차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범랑질의 두께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잇몸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고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서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미 잇몸 질환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매달 과도한 양치로 인한 잇몸 퇴축 환자가 최소 15명은 됩니다. 65세 최모 할아버지 환자분은 40년 넘게 딱딱한 칫솔로 강하게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내가 이 나이까지 자연 치아를 유지한 게 다 열심히 닦은 덕분이에요. 솔질을 세게 해야 이가 깨끗해진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검진 결과 치아의 목 부분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잇몸은 상당히 퇴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찬물만 마셔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몇몇 치아는 치수까지 노출되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60세 이후에는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치아의 범랑질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직의 회복력이 좋아 약간의 손상은 금방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한번 손상된 조직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타액 분비량이 감소하여 자연 세정 효과가 줄어들고 치아의 재광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압력으로 양치질을 하면 이미 약해진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치주과와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이 강한 압력으로 양치질을 할 경우 잇몸 퇴축 속도가 일반적인 양치 방법보다 2.55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치아 마모도도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이 퇴축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출된 치근은 충치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심한 민감증은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최모 할아버지는 찬 음식은 물론 뜨거운 커피도 못 마시게 되니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양치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극세모 또는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세요. 딱딱한 칫솔은 잇몸과 치아에 과도한 마모를 일으킵니다. 칫솔을 구매할 때 부드러운 또는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양치질은 부드럽게 작은 원을 그리듯이 해주세요. 마치 치아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옆으로 세게 문지르는 톱질하듯 닦는 방식은 치아와 잇몸에 해롭습니다. 잇몸 경계선에서 45도 각도로 칫솔을 기울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양치질 시간은 2~3분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짧게 하면 효과적인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길게 하면 과도한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거나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전동 칫솔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적절한 압력 센서가 있는 전동 칫솔은 과도한 힘을 방지해주고 보다 효과적인 세정이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동 칫솔 사용자는 수동 칫솔 사용자보다 잇몸 퇴축이 약 20%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모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6개월 만에 민감증이 크게 감소했고 더 이상의 잇몸 퇴축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칫솔로는 이가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했어요.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 치아도 덜 시리고 잇몸에서 피도 안 나요. 전동 칫솔은 처음에 어색했지만 이제는 훨씬 편하고 깨끗하게 닦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치아 마모와 민감증을 위한 치료법도 있습니다. 심한 민감증의 경우 불소 도포나 본딩 치료로 노출된 상아지를 보호할 수 있으며 특수 치약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두 번째, 잘못된 치약 선택이 구강 건조증과 구내염을 악화시킵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타액 분비량이 20에서 30% 감소하여 구강 건조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면 구강 점막을 자극하여 구내염, 혀 통증, 자결감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특별히 노인 환자들의 치약 사용과 구강 건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강한 민트향과 발포제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구강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김모 할머니는 강한 민트향 치약을 사용한 후 심한 구강 자결감과 구내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셨죠. 김 선생님, 입안이 화끈거리고 아파요. 양치만 하면 더 심해지는데 이게 치약 때문인가요? 저는 항상 시원한 느낌이 나는 강한 민트 치약을 선호했는데.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노년층은 구강 점막이 얇아지고 예민해져서 젊었을 때 잘 사용하던 치약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약에는 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LS는 거품을 내는 계면활성제인데 이 성분이 구강 점막을 자극하고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민트향을 내는 멘톨은 일시적인 시원함을 주지만 민감한 구강 점막에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강한 미백 성분이나 박하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할 경우 구강 점막 자극 발생률이 38% 증가했고 특히 타액 분비가 적은 노인에게서 그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구강 불편감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불편감으로 인해 양치 횟수가 줄어들면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적합한 치약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소가 함유된 순한 치약을 선택하세요. 불소는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면서도 자극이 적습니다. 1000에서 1500ppm의 불소 함량이 적절합니다. 둘째, SLS가 없거나 적은 치약을 사용하세요.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여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또는 SLS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강한 민트향이나 계피향이 있는 치약은 피하세요. 순한 향이나 무향 제품이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김모 할머니도 이 조언에 따라 순한 치약으로 바꾸셨고 3주 만에 구강 자결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처음엔 거품이 적게 나서 이가 깨끗이 닦이는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양치할 때 화끈거리지 않고 편안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약 선택이 어렵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구강 상태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는 노인을 위한 특화된 치약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자극이 적고 구강 건조증 완화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세 번째, 식후 즉시 양치는 오히려 치아를 손상시키고 부적절한 양치 타이밍이 치아 건강을 해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35년 치과 의사 생활 동안 수백 명의 치아 부식 환자들을 진료해 왔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67세 박모 씨는 치아 부식과 심한 민감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치아 전체가 마모되어 있었고 특히 앞니는 반투명하게 얇아져 있었습니다. 평생 식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이 있으셨죠?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 후에도 바로 양치를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항상 식사 후 즉시 양치질을 했어요. 그래야 음식물이 치아에 달라붙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치과 상식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최신 치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산성 음식이나 과일, 와인,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의 음료를 섭취한 후에는 치아의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음식들은 pH가 낮아 치아 표면의 미네랄을 용해시켜 범랑질을 약화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이미 약해진 범랑질이 더 쉽게 마모됩니다. 마치 젖은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10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성 음식 섭취 후 30분 이내에 양치질을 할 경우 치아 부식 위험이 85%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치아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액의 충분한 분비로 빠르게 구강 내 pH가 중성화되지만 노년기에는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이 과정이 더 오래 걸립니다. 치아 부식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식이 진행되면 치아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심한 민감증으로 인해 음식 섭취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결국 복잡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박모 씨의 경우 앞니 여러 개의 크라운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올바른 양치 타이밍과 관리법에 대한 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성 음식이나 음료 섭취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이 시간 동안 타액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범랑질을 재광화합니다. 타액은 자연적인 구강 보호 시스템입니다. 둘째, 식후 바로 입을 헹구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로 가볍게 헹구면 음식물 잔여물과 산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성수로 여러 번 헹구면 구강 내 pH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밤 동안 증식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취침 중에는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세균이 더 빠르게 증식하므로 아침 양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취침 전 양치는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취침 전에는 특히 꼼꼼하게 양치하고 가능하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사용하세요. 박모 씨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3개월 만에 치아 민감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식후에 물로 헹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를 하니 치아가 훨씬 덜 시려요. 또한 산성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을 위한 추가 조언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산성 음료는 빨대를 사용해 마시는 것이 치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네 번째, 잘못된 구강 관리가 전신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결고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진행해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75%가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만성염증은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잇몸과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염증은 국소적으로 머물지 않고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78세 정모 씨는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추치의가 의뢰하여 내원하셨습니다. 정모 씨는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었고 최근 6개월간 혈당 수치가 계속 상승하여 인슐린 용량을 증가시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치주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만성 염증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식이 조절도 잘하고 약도 잘 먹는데 당 수치가 계속 높아서 이상했어요. 이게 이빨 때문이었다니 놀랍네요. 치과 치료가 당뇨 관리에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강 내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전신 염증 수치를 높여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치의학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주염이 있는 60세 이상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당 조절이 42% 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치주염이 있는 노인은 심근경색 위험이 49% 증가하고 치매 발생 위험도 23%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가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은 후 당뇨 조절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모 씨는 치주 치료 후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치주 질환과 전신 건강의 관계는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입니다.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은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고 치주 질환은 다시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기능, 혈관 건강, 염증 반응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도 구강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에서 발생한 세균은 혈관 내벽에 붙어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75세 김모 씨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염증 수치 상승으로 고민하다가 재진료실을 찾으셨고 심각한 치주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치주 치료 후 그의 염증 지표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전신 건강을 위한 구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치주 질환이 있다면 3, 4개월마다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석은 세균의 온상이 되어 염증을 지속시키므로 정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연 1회 스케일링 비용을 지원하지만 고위험군은 더 자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 중이라면 전문가의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은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음식 섭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틀니는 6개월마다, 임플란트는 연 1회 이상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만성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치과 의사 모두에게 알리세요. 의학적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정보는 안전한 치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치과 시술 전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치주 치료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며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또한 구강 건강은 노인의 영양 상태와도 직결됩니다. 치아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영양 섭취가 제한되고 이는 근감소증,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노년기 삶의 질과 건강한 노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5번째, 구강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건강 위협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구강 건조증후군은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입안이 마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액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타액에는 항균 성분, 소화효소,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아와 구강을 보호하고 음식물 소화를 돕고 말하기와 삼키기를 쉽게 만들며 맛을 느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대가 되면 타액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약 30-40%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감소는 다양한 약물,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 많은 약물이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는 구강 건조증이 충치, 치주질환, 구내염, 구취, 삼킴 장애 등 다양한 구강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타액에는 항균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아와 구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구강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최근 제가 고령자 의료센터 연구팀과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심한 구강 건조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충치 발생률이 285% 높았으며 식이 섭취량도 평균 22% 감소했습니다. 또한 대화 중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도 더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1세 이모 씨는 평생 구강 건강이 좋았지만 최근 2년간 여러 약물 복용으로 심한 구강 건조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여러 개의 충치가 생기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졌으며 식사량이 줄어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 상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입이 마르니까 밥맛도 없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밤에는 목이 말라 자주 깨고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구강건조증은 주로 약물 부작용, 타액선 기능 저하, 만성 질환,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평균 4~5가지 약물을 복용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의 위험성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타액이 감소하면 음식물 잔여물과 세균이 치아에 더 쉽게 달라붙어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생겨 영양 섭취가 감소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져 사회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우울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관리를 위한 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작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씹고 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처방약의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많은 약물이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보세요.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셋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하세요.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은 타액 분비를 촉진하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에 무설탕 껌을 씹으면 타액 분비가 증가하고 구강 내 pH가 중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제한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구강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세정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 씨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여 일부 약물을 조정하고 인공타액 스프레이와 특수 구강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 섭취와 무설탕 껌 사용을 생활화했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밤에 목마름으로 깨는 일도 줄었어요. 구강 건조가 삶의 질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구강 건조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액 분비를 자극하는 약물이나 인공 타액 제품이 처방될 수 있으며 근본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구강 건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과 의사나 구강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60대 이후 양치 습관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도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이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양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치약도 많고 칫솔도 많은데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치아와 잇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해합니다. 평생 유지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와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한 경험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양치 습관의 변화가 건강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 분명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오래된 양치 습관을 고집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열심히 세게 닦아야 깨끗하다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올바른 양치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오히려 강하게 닦을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째, 양치질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 형성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다는 경험적 판단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과 적응력이 감소하여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습관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어르신들의 양치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점진적으로 변화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칫솔을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시각적인 도움을 활용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거나 디스클로징 용액으로 플라그를 확인하면 효과적인 양치질에 도움이 됩니다. 시각적 피드백은 습관 변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의 지지를 구하세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새로운 양치법에 대해 알리고 함께 실천하면 변화가 더 쉬워집니다. 특히 손자녀가 함께 올바른 양치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에게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시범을 보이고 교정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박모 씨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양치 습관을 변화시켰고 6개월 후에는 잇몸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칫솔이 이가 안 닦이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잇몸 출혈도 없어졌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양치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교정해 주신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60대 이후 건강한 구강을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칫솔로 적절한 압력을 사용해 양치하세요. 강한 압력은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킵니다. 둘째, 구강 상태에 맞는 순한 치약을 선택하세요. 자극적인 성분은 구강 건조증과 구내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산성 음식 섭취 후에는 최소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넷째,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다섯째, 구강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필요시 인공 타액 사용이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 관리 습관 개선 후 불과 2주 만에 잇몸 염증이 크게 감소하고 3개월 내에 전반적인 구강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맛있게 음식을 즐기고 자신감 있게 웃고 명확하게 대화하며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삶의 한수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삶의 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